자,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 대세 상승장에 진입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코스피 최고가 랠리에서 1조 클럽에 사상 처음으로 400곳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전고점 뚫고 이렇게 아주 대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일시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전쟁,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은 전부 외부적 요인이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단기적 조정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차트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갈 건데 그래서 실적이 증명이 되고 그리고 수급이 아무래도 몰려줘야겠죠. 실적이 기대가 돼. 앞으로 좋아. 이번에도 좋았어. 그런 애들 전부 다 오르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가는데 얘네만 가네. 그럼 뭡니까? 가는 애들이 또 가고 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또 상승이 나온다라는 건데 거기 중에서 일단 지난달에는 어떤 애들이 있었냐? 전기전자, 기계장비, 건설. 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AI발 슈퍼사이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서 반도체 당연히 봐야겠고요. 전력기기, 원전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 2차 전지, 그다음에 결국은 어디로 가요? 피지컬 AI, 로봇이죠. LNG가 있습니다. 이 섹터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여기로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는데 일단 로봇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1조 클럽을 넘기 위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애들을 미리 알면 좋겠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당연히 있는 애들 움직임 좋아지고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중요한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여기 있어요. 이 영상은 4월 25일 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 여기서 보고 있는 CIS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가 4월 25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주가는 4월 24일이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후로 주가는 어떻게 됐냐? 4월 24일 금요일 이후로 한번 좋은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7% 하락, 요거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단기적 조정일 뿐이다.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목요일 날 시장이 오후장에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CIS도 거래량이 조금은 동반되긴 했습니다. 800만 주. 하지만 최근에 나왔던 거래량들 잠깐 체크하고 지나갈게요. 4,300만 주, 2,600만 주, 800. 그리고 이어서 1,400만 주, 2,800만 주, 1,200만 주. 자, 그러면은 최근에 터졌던 거래량들 대비해서 이번에 많이 터졌는가? 680만 주.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치고 올리는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죠. 목요일 날 하락은 그렇게 강한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전혀 아니다. 그리고 외부적 요인이고 단기적 요소다. 그럼 뭡니까? 하락의 의미가 그닥 없어요. 이렇게 흐름 나왔던 종목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의미가 별로 없는 하락은 반등이 회복이 매우 쉽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놓쳤던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좀 기회가 와줬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종목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은 DSC 인베스트먼트 아마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당연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고 지금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때 당시에 4월 24일 날 주가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종목 역시 좋은 흐름이 한 차례 나와줬고 이제 이번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종목들이 목요일 날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이 하락은 의미가 있냐? 역시나 없습니다. 180만 주 거래량이 동반되지도 않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갔던 이 기준봉이죠. 캔들 이제는 신고가 달성을 위해서 시도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5일선 타고 가고 10일선 타고 가고 현재 패턴이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추가적인 타점 그리고 기회가 왔다. 요걸 이제 좀 반갑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저 영상 보시고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 추가적인 타점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에서 그리고 소통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대세 상승장에서 실적이 좋고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종목 역시나 갔던 애가 또 간다라는 얘기 들고 있죠. 왜냐? AI 슈퍼 사이클이고 그에 따른 기대감, 수급이 몰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2분기에, 1분기에, 이번 연도 4분기에 좋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기대감으로 와 가냐?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이 좋을 거야, 몇 년치를 선반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갔던 애가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종목은요, YJ 링크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 흐름을 보셨을 때 역시나 좀 힘든 기간을 많이 좀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약간의 매집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 역시 강한 상승이 한 차례 쐈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요일날 조정은요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700만 주, 3900만 주, 2300, 그리고 600, 3500, 2500 엄청나게 강한 역대급으로 터졌던 적이 없는, 그죠? 상장할 때 이후로는 터졌던 적이 없는 말도 안 되는 미친 듯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강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하락을 3거래일 정도를 했어요. 500만 주, 900만 주, 200만 주. 어떻습니까?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 동반되지도 않았고 동반이 되지도 않으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얘는 이 하락세가 역시나 의미가 없다. 굉장히 약하고 하락을 하는데 아랫꼬리를 달면서 하락을 하네. 근데 거래량이 동반도 안 됐어. 이거는 진짜 하락세가 굉장히 매우 많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시더라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악성 매물대가 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 가장 매우 강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 이 7,000원 구간이에요. 7,000원 구간. 여기를 단시간이죠. 단기간이죠. 자, 한 번 시도했고 두 번 시도했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에 물려있을 엄청나게 많은 악성 물량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지지와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해주던 진짜 의미가 강한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한 세 번째 시도 만에 강하게 뚫고 올라갔어. 이거는 상방의 힘이 지금 진짜 강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요 구간 매물대 소화를 한 차례 해주고 나서 의미가 없는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건강한 조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와 똑같은 거예요. 매물대 소화가 되고 있구나. 매물대 소화를 한 차례 해준 다음에 600만 주 의미 없는 하락 나왔고, 매물대 소화 한 차례 해줬죠. 2300만 주, 그 다음에 600만 주. 600만 주밖에 안 되는 거래량 되게 좀 줄어들었는데 이날은 7%나 상승을 했네. 이게 뭐예요? 전조 증상입니다. 힌트. 그러니까 여기가 매물대 소화가 강하게 두 차례나 됐기 때문에 매도세가 많이 약해졌구나. 그러니까 요 약한 거래량 가지고도, 힘 가지고도 이렇게 올릴 수 있었네. 그럼 뭐야? 간다란 뜻이에요. 같고 지금도 똑같죠? 요 정도 과정이 이어지고 있구나. 그럼 뭡니까? 다시 시도할 거고 또 시도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요, 바로 요 구간으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 여기가 강하냐 여기가 강하냐 여기가 강하냐 해봤을 때 이 현재 시도를 해야 되는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가장 셋 중엔 약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번에 여기를 뚫고 가면은 신고가 뚫고 상승 날아갈 수가 있다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갑자기 좋게 흐름이 가고 있는 이유는요, 역시나 로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MT라고 하죠. 표면 실장 기술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이제 그리고 로봇이 범상치가 않다는 얘기 드렸죠.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거예요. 로봇, 2차 전지, 바이오가 있는데 얘네가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너무 잘 갔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얘네가 이렇게 막 잘 갈 때 우리 코스닥 뭐 했습니까? 3,000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키 맞추기가 나와야 되는데 얘네가 떨어지거나 얘네가 올라가야 돼요. 얘네가 떨어질 일이 있을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네 지금도 저평가 소리 듣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떨어질까? 그럴 일 없습니다. 뭐야? 얘가 가야 되는데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중에서 누가 시장을 이끌고 3,000포인트 갈까? 바이오가 좀 아쉽죠. 뭔가 하나가 빵 터져줘야 되는데 그럴 애가 있기는 해요. 그것도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 촬영을 해서 설명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를 사라고? 여러분들 반응이 안 좋겠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로봇 2차 전지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얘네 중에서 3,000포인트 이끌고 갈 시장 주도 섹터 업황 수급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번 연도 초까지 로봇이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겠다 보고 있는 건데요. 이 기업은 반도체 칩을 기판에 부착하는 장비를요. 무려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 X 하여튼 기타 등등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업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얘가 어떤 테마에 엮여 있냐? 스페이스 X에 엮여 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뭡니까? 스페이스 X가 아주 IB 투자가 아주 잘 갔잖아요. 얘가 지금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면은 얘도 좀 갈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좀 엮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최상위 고객사들의 대구매율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구매율이 무려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혁명입니다. 기적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요. 이 수치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 압도적인 기술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 경쟁력을 이미 입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SMT 장비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아무래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양산에 필수적인 조립 라인 그 장비를 공급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호재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해가지고 아주 큰 폭 전망이 되고 있다. 이 리포트들 나오고 있죠. 일단은 여기를 봤을 때는 시장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가 나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럼 뭐예요? 적자였다가 이제는 흑자 전환까지도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이렇게나 일단 가긴 했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재료적으로 봤을 때 이거 안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개인 쪽에서는 가장 강하게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많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관들도 있긴 하지만 기관들은 딱히 뭐 움직임이 별로 없고요.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그 과거부터는 최근에 진짜 많은 이 수급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움직임이 있었긴 했지만 주가가 과거에 많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빛을 좀 발하고 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종목을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릴 두 가지 이 종목들을 지금 당장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있지만 제가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펩트론 그리고 토모큐브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삼성전자랑 그리고 대원전선 함께 했지만 자 제가 지금 이 종목들 여러분들 지금 막 사세요 이런 말씀 잘 안 드리거든요. 왜냐? 타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종목마다 중요한 소식, 일정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저랑 소통하시는 분들한테 최근에 삼성전자 3월 30일 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DSC 인베스트먼트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소통하시는 분들한테는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미리 타점이 왔을 때 이렇게 알림 문자를 보내드리고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여기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이 번호를 자주 확인하셔가지고 놓치는 일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타이밍 잡고 타점 잡고 수익으로 함께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또 진행되고 있는 것들 같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 필요하다 나도 함께 수익으로 좀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010-9720-5448번으로 모든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한테 급
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문자로.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포함을 하겠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이시구나.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종목명, 매수 비중, 매도 비중, 그리고 수급과 중요한 소식, 일정, 예상 수익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 같이 갑니다. 제공되면서 여러분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게 같이 가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시정가 걸어놓는 방법, 핸드폰으로도 걸어놓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하면은 웬만한 대응, 웬만한 수익 놓치지 않고 리스크 관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함께 계좌 성장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2024년 그리고 2023년 이때도 진행을 했지만 그때부터 함께 가지고 있던 종목들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있고 하여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최근에 이런 종목도 있고 다른 종목 다음 것들 당연히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꼭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 다양하게 갈 거니까 꼭 놓치지 말고 챙겨서 수익으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또 하나 아까 로봇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놓치면 안 되겠다. 원익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가 이번에 로봇 상승, 대세 상승장에서 아주 좋은 수혜를 받습니다. 수급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고 그게 끝났냐?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하락을 한 거니까 이런 하락 구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력들은 똑같습니다. 늘 고점에 우리 개미들한테 매수를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점입니다. 더 이상의 하락은 나오질 않아요. 요 구간, 이런 저점 구간에서는 개미들은 관심을 끄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할 거면은 매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더 하락한다. 안 좋은 뉴스 기사들, 뭐 찌라시들, 그죠? 그리고 막 이런 갑자기 급락하는 흐름들. 전쟁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이런 흐름들.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 세력들은 반대로 해요. 이런 구간들에서 티 안 나게 매집을 합니다. 그러면은 싼 값의 물량을 모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흐름, 그러니까 뭐예요? 얘도 다시 한 번 더 꿈틀꿈틀을 이런 큰 흐름 보여주기 위해서 범상치 않은 세력들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반도체도 있어요. 반도체 장비,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로봇입니다. 얘가 회사를 거느린 지주사 원익홀딩스인데 단순하게 지주사를 넘어서 다회사들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기업의 가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회사 원익 IPS가 있는데 얘는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에다가 장비를 어떻게 합니까? 단독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매출이 1조 원 돌파가 유력합니다. 1조 원, 뭐가? 매출이 1조가 나올 건데 시가총액이 아직 이거밖에 안 된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로봇 손 알레그로 핸드 이거를 개발한 자회사 원익 로보틱스가 있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AI 이 리더들과 국내 기업의 로보틱스 협력의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원익 로보틱스의 기술 평가가 당연히 이거는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기관 그리고 3호 펀드 공격적인 순매수 흐름이 이러한 성장의 잠재력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스마트 머니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역시나 수급 상황이 어떻냐를 당연히 봐야 됩니다. 일단 이거는 작년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날짜 설정을 해놨고요. 작년 7월 달 그러면은 이런 구간들인 거죠. 이렇게 주가가 범상치 않게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올 때 그리고 지금 주가가 쭉 떨어지고 있지만 그때도 얘네들은 뭐 했다? 스마트머니죠. 외국인들. 그러면은 날짜 설정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번 연도 1월 달로 고점 대비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이번 연도는 내내 하락만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 얘네들 뭐 하고 있습니까?
순매수, 매집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매도를 좀 했다 치더라도 가지고 있는 물량이 아직도 훨씬 많다라는 거고 되게 웃긴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흐름인 건데 외국인들 얘네 어떻습니까? 주가가 막 하락을 해요. 이 주가가 빨간 색깔 선인데 이렇게 떨어지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3월 달이에요. 3월 4일 전쟁 때문에 급락이 나온 날입니다. 그때부터 외국인들은 비중을 다시 한 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늘리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 움직임의 핵심 세력들은 싼 값에 매수, 매집을 진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타점을 당연히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공포의 매수였다가 맞는 거고 늘 증명되죠. 전쟁은 기회다. 그리고 올라갔죠. 그럼 여기가 더 이상의 하락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오긴 어렵다라는 구간이 여기가 시작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은 기관들도 보유 수량을 강하게 늘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요 지표를 보시면은 얘네들은 이때 한 번 더 고점 구간에서 한 번 매도를 쭉 했죠. 차익 실현을 가져갑니다. 근데 주가가 이번 연도에 떨어지기만 하는데 뭐 하고 있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티 안 나게. 근데 최근 들어서 엄청 적극적이죠. 그리고 주가는 한 번에 상승이 좀 있었고 자 그러면은 어제 똑같습니다. 3월 30일 날 목요일 날 170만 주라고 하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의미가 있냐? 역시나 바닥을 기는 거래량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최근에 올라갈 때 740만 주, 270만 주.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구간. 그럼 뭐예요? 월요일 날, 이제 화요일 날은 빨간 날이니까 월, 수, 이 거래일 그리고 목 이때 풀매수 당연히 아닙니다. 얘네도 중요한 소식과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정에 따라서 매매가 들어갈 거고 로봇 관련주들 한번 대시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풀매수 아니고 천천히 매수 매집 타점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눈여겨보고 있다가 타점 나왔을 때 함께 소통 진행할 건데 문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소통방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카톡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톡도 가능하니까 요 점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이대로 끝날 수가 없다. 대주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은 왜 또 이대로 끝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냐. 역시나 간 놈이 또 가고 또 간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앞으로 얘는 몇 년이 더 좋아질 것이다. 역시나 얘가 왜 그럴까?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이 제주반도체의 대표적인 재료죠. 온디바이스 AI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1차 파동이 있었어요. 2024년도에. 근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지금 뭡니까? 온디바이스 AI 2차 파동입니다. 작년까지는요. 이 AI 폰이 나온다더라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그에 따른 상승이 나왔던 거고 근데 CES 2026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뭡니까? 피지컬 AI가 시대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강하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건데 그는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니고 로봇, 자동차, 가전제품, 하여튼 모든 기기에 AI가 심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하나 전부 우리가 랜선을 꽂거나 와이파이를 연결하거나 이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당연히 이제 도입이 돼야 되는 거고 사용자들의 이 사용량, 이제 사용 요금이죠. 이런 것들에 좀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기들의 인터넷 연결이 없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하는 이 기술력이 경쟁이 좀 심화가 됐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온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뭐냐? 저전력 메모리입니다. LPDD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얘가 뭐예요? 일단 2차 파동 당연히 한 차례 주가 상승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뭐 당연히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 매출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얘네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HBM이에요. HBM4 여기 뭐 하고 있습니까? 올인하고 있어요. 미친 듯이 투자를 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뭐가 이 시장에 처음 비었냐? 중소형 저전력 메모리 이 시장이
얘네가 빠지다 보니까 텅 빈 거예요. 뭐야? 엄청난 기회가 왔네. 누군가가 이 시장을 받아먹을 수 있겠네. 독주 누굽니까? 제주반도체예요. 낙수 효과가 왔어요. 틈새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일단 이번 연도죠. 1월 29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HBM4 올인 선언이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대기업들이 돈 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라인 증설 목매면서 상대적으로 구형 공정이나 저용량 메모리 생산을 줄인다. 얘가 간다라는 거죠. 뭐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얘네가 다시 내가 중소형 메모리를 할 거야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대기업의 심지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과연 그럴 일이 있을까? 지금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없다. 그럼 틈새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랑 글로벌 팹리스 이 연결고리 이거는 이제 약간 찌라시성이 있었는데 엔비디아 아니면은 글로벌 팹리스 엣지 디바이스용 칩 파트너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제주반도체라는 소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일정이랑 또 이제 잠재적인 호재가 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요 같지만 이대로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역시나 지금의 하락들을 보시게 되면요. 350만 주, 210만 주, 그리고 목요일날 280만 주. 여기서 캔들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상승세 대비 이 하락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거래량이 아예 동반되지가 않은 하방 압력이 굉장히 약한 그런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뭐 떨어져 봤자 현재 얼마? 5만 원 구간. 떨어져 봤자입니다. 5만 원 구간에서 5일선 올라가고 있고 10일선 올라가고 있고 딛고 우리 이제 1차 타점, 2차 타점 이제 5일선, 10일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겠네 라고 하는 개미들의 심리적 지지 구간을 한 번씩 두 번씩은 깰 때가 있습니다. 훨씬 그게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분할로 1차 대응, 2차 대응, 3차 대응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뭐죠? 매도도 좋지만 여러분들을 평단가랑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매도도 좋아요. 현재 자리. 근데 매수 관점으로서 혹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반도체는 코스닥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 역할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이 쉽게 죽는가? 절대로 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빨간 색깔 선 보이시죠? 기관들이에요. 이 기관들이 왜 얘를 이렇게까지 매집을 할까? 이전에는 보여준 적 없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적극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 말도 안 되는 수급이 기관들한테서 막 들어왔는데 그때 이후로 빠진 적이 있는가? 딱히 강하게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매수 계속 매집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빠져봤자 그닥 빠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이렇게나 들어오네. 이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는 개인 개미 이렇게 볼 수가 없겠고 그러면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날짜가 4월 27일인데 4월 27일 날 여기서 1,100만 주를 개인들이 매수를 한다고? 이 최고가에? 여기에? 어렵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거 이 수량만 보시더라도요. 개미가 아니에요, 이건. 그죠? 세력들이 개인 창구를 이용해서 들어오고 있는 물량들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준봉이 되는 건데 개인들의 물량도 이제는 무시하면 안 된다. 이제 안 그래도 현재 시장에 개인들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다시 한 번 더 130조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개인들 이 신용잔고도 같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만큼 강하게 이 시장에서 역할을 강하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개인들도 막 최근에 막 들어온 것도 있지만 요게 좀 웃겨요. 외국인들 보시면요. 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최근에 0%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10% 가까이 올랐다가 바닥을 쳤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대부분 그냥 다 팔았다는 소리예요. 털었었는데 갑자기 등했죠. 98까지. 갑자기. 자, 그렇다는 소리는요. 얘네가 들어왔던 게 4월 23일 날 이때쯤인 거니까 얘네의 평단가는 높을까 낮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떨어져 봤자
많이 떨어져 봤자 얘네가 많이 떨어질 수 있을까? 지들 평단가 아래로 빠지게 둘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도 똑같이 신고가 달성을 했었지만 의미 없는 하락이 나오고 나서 요 정도 구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빠진 건가 싶다가 이렇게 아니야, 더 빠질 거야. 다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의 심리적 지지 구간을 한두 번 오히려 뺐다가 가거나 거기까지 안 가고 가거나 요렇게 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잘 주시하고 있다가 타점으로서 분할로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타점을 잘 실시간으로 잡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종목도 당연히 제가 기존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할 거니까요. 여기 9720-5448번 이 번호 꼭 기억하셔서 자주 확인해서 수익으로 대응으로 타점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기록을 하거든요. 그 자료를 같이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저의 계획인 거죠. 이 부분과 그리고 목표 주가, 그 다음에 재료들, 그 다음에 앞으로 사실은 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시장 흐름.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고영이에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주가는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상한가를 갔죠. 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실적이 좋았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다 모든 종목이 날아가냐?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수급이라고 하는 이 순환매, 수급의 쏠림 현상,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적 발표 일정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기대를 해야 될 애들만 추려놨습니다. 더 가요. 하여튼 그리고 실적 시즌 이후에는 또 어떤 시즌이 있을까? 저는 지방선거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 위험한 짓은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요 내용 꼭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우리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신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뭐 카카오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하나오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저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펩트론, 토모큐브, 그리고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여기에 포함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종목이냐? 자, 이런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앞으로도 좋을 거고, 얘는 HBM4 AI 반도체 관련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앞으로도 좋고 자세한 내용과 차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제가 이 종목을 여기다가 포함시켜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 얘를 저도 주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기적 수익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여기다가 해놓은 것처럼 481선과 매도 지표를 이용해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똑같이 두 개 다 일봉이고요. 얘가 가장 크게 본 거예요. 그냥 줌 아웃을 한 거죠. 그래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저도 여태까지 수익을 봤었고,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또 매수를 할 거다입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서 3월 4일 야, 매수해야겠구나. 이 종목은 안정적이니까 했고, 수익 한 차례 했고, 또 오겠죠. 그럼 또 살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렇게 우상향이 이어지는 종목, 얘가 이제 7,200원이었습니다. 원래 최저가가. 근데 최근에 32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거고, 그럼 이제 계속 이제 우상향을 결국은 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하고 뭐 3시간 뒤에 하루 있다가 대응하고 이런 게 좀 아마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수익 먹고, 뭐 단타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고,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한 달, 두 달 먹고 이렇게 가져가면서 되게 안정적으로, 얘가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것을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같은 걸 시비 발행 이런 걸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저도 주기적으로 챙겨가고 있으니까, 혹시나 뭐 7,200원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종목명 써서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챙겨서 주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팩트론 영상을 보신 구독자 시청자다라는 인증이 된 거고, 알림 문자 신청과 그 다음에 이 전략 자료 리포트
신청이 다 완료가 되는 거니까 저한테 남겨주신 분들 전체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가끔씩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식이 좀 이렇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이제 어렵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 요거라고 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우리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경험에서 나오는 멘탈 관리, 자세, 나만의 규칙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물린다예요. 물린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손절가 필수, 욕심 금물, 리스크 관리 행상해야 되고 조급함은 손실이다. 딱 요 정도 정리를 해드렸죠. 하지만 막상 그게 되나? 안 됩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게 바로 매도 지표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조급해지잖아요. 욕심나고. 그러니까 내가 살 걸 후회하다가 더 이상은 나를 두고 가지 마 하면서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금 이제 수익을 봐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언제 매도를 해야 되지? 그리고 또 내가 이만큼은 못 먹었잖아. 이걸 못 먹었다 보니까 내가 더 먹고 싶은 욕심이 더 생겨요. 보상심리라고 해야 되죠. 이걸 또 그죠? 이만큼을 내가 못 먹은 것에 대한 보상심리 이게 생겨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막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다가 언제 매도하지? 하다가 더 살까? 뭐 이러다가 이제 이런 거 이제 때가 뜨면 말씀드렸죠. 50% 일단 매도를 때리고 보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떴을 때 매수만 안 해도 물리는 일 없다. 그리고 떴을 때 50% 일단 매도만 하자. 왜? 더 갈 수 있으니까. 더 갔잖아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과거에도 카카오가 이때만 그랬나? 위쪽에서도 그랬고요. 저 꼭대기가 중요했죠. 뭐 펩트론 저희 종목이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펩트론 다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처셀 뭐 이런 애들 다 보이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꾸 물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거 좀 쓰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니까 저한테 필요하신 분들은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말씀 남겨주시면은 제가 수식이랑 세팅 방법이랑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가끔씩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식이 좀 이렇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이제 어렵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 요거라고 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우리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경험에서 나오는 멘탈 관리, 자세, 나만의 규칙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물린다예요. 물린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손절가 필수, 욕심 금물, 리스크 관리 행상해야 되고 조급함은 손실이다. 딱 요 정도 정리를 해드렸죠. 하지만 막상 그게 되나? 안 됩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게 바로 매도 지표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조급해지잖아요. 욕심나고. 그러니까 내가 살 걸 후회하다가 더 이상은 나를 두고 가지 마 하면서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금 이제 수익을 봐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언제 매도를 해야 되지? 그리고 또 내가 이만큼은 못 먹었잖아. 이걸 못 먹었다 보니까 내가 더 먹고 싶은 욕심이 더 생겨요. 보상심리라고 해야 되죠. 이걸 또 그죠? 이만큼을 내가 못 먹은 것에 대한 보상심리 이게 생겨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막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다가 언제 매도하지? 하다가 더 살까? 뭐 이러다가 이제 이런 거 이제 때가 뜨면 말씀드렸죠. 50% 일단 매도를 때리고 보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떴을 때 매수만 안 해도 물리는 일 없다.
그리고 떴을 때 50% 일단 매도만 하자. 왜? 더 갈 수 있으니까. 더 갔잖아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과거에도 카카오가 이때만 그랬나? 위쪽에서도 그랬고요. 저 꼭대기가 중요했죠. 뭐 펩트론 저희 종목이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펩트론 다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처셀 뭐 이런 애들 다 보이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꾸 물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거 좀 쓰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니까 저한테 필요하신 분들은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말씀 남겨주시면은 제가 수식이랑 세팅 방법이랑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